인천국제공항 청소부 박진우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동작은 여전히 민첩했죠. 낡은 청소 도구를 챙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진우는 자신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출국장 바닥 청소와 화장실 정리가 주 업무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박진우는 직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세심하고 정확했어요. 청소 도구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일했지만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공간의 모든 구석구석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죠. 박진우가 일하는 동안 직원들과 승객들은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그를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도 않는 존재처럼 지나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공항 곳곳을 청소하며 보이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을 가꾸듯 공항의 모든 부분에 애정을 쏟았어요. 출국장 유리창을 닦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를 바라볼 때면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공항의 모든 시스템과 구조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던 박진우는 청소를 하면서도 종종 시설물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가 약간 느슨해졌다 싶으면 바로 조이고, 에스컬레이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리면 귀를 기울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청소부로만 보였을 뿐이죠. 오전 일과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박진우는 공항 뉴스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세계적인 언론사 CNN과 BBC에서 인천공항을 취재하러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진우는 그 소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부터 꿈꾸던 인천공항의 모습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인천공항은 다음 날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세계적인 언론사 취재진의 방문으로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로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임원들은 정장 차림으로 나와 취재진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박진우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청소 구역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공항 홍보팀장 이수진은 10명의 취재진 명단을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이수진은 소형 마이크를 귀에 꽂고 무전기로 각 부서와 소통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취재진이 입국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어요. CNN의 베테랑, 기자 마이클 존슨과 BBC의 수석 리포터, 사라 윌리엄스를 필두로 한 취재팀은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이수진을 비롯한 공항 관계자들이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환영했어요. 공항 측은 취재진을 회의실로 안내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절약 시설,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 등 인천공항의 최첨단 기술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임원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공항의 성과를 나열했어요. 취재진은 메모를 하며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시설 투어가 시작되자 취재진의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화려한 시설보다 실제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보안 요원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사라 윌리엄스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비한 홍보 내용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녀는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최신 기술과 시설을 강조하려 했지만 그들의 관심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외신 기자들은 이미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용객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공간이라는 그의 오랜 철학이 취재진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가슴이 살짝 뛰었죠.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공항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취재진은 본격적으로 공항 곳곳을 누비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라 윌리엄스는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마이클 존스는 보안 검색대 주변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취재팀이 눈에 띄자 공항 이용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편 박진우는 출국장 한쪽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리듬감이 있었고 오랜 숙련도가 묻어났죠.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그는 이미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멈춰서서 공항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애정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죠. 취재팀은 출국장을 지나던 중 박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사라 윌리엄스는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후 박진우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직감은 평범해 보이는 이 청소부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카메라맨이 따라오자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죠. 사라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어요. 실례합니다.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말은 영어였지만 박진우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이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이수진은 취재진과 박진우 사이에 끼어들며 영어로 말했어요. 왜 저분을 인터뷰하려고 하시나요? 공항의 주요 인사들이 아닌데요. 우리 공항의 중요한 측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술만큼이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이수진은 더욱 초조해 보였어요. 카메라가 청소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죠. 이수진은 고개를 돌려 박진우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어 할 줄이나 아세요? 그냥 청소나 하시던 거 계속하세요. 취재진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업신여기는 듯한 톤이 묻어났어요.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웃음을 참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잠시 서글픈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대걸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취재진과 공항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진우는 잠시 침묵했고 공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노인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적을 깨고 박진우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어휘 선택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어민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함께 있던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라와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카메라맨이 재빨리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박진우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사라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청소부로는 약 5해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 공항과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죠. 그의 대답은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마이클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이 일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오가는 공간이죠. 저는 그 꿈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박진우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인천공항의 역사부터 설계, 철학 운영 시스템의 특징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청소부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죠. 그는 마치 공항 전체를 설계한 사람처럼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취재진에게 다른 장소로 안내하려 시도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완전히 박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셨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질문에 박진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는 잠시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이 공항이 지어지기 전부터 함께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공항의 설계와 운영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취재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죠.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가요? 박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항의 모습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인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오가고 숨쉬는 이 공간을 직접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죠. 카메라는 그의 진실된 표정을 클로즈업했고 그 순간 인천공항에 숨겨진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인물을 발견한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사라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진우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유학 후 미국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다가 90년대 초반 인천공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공항 설계팀의 부팀장으로 터미널 구조와 동선 설계를 담당했어요. 특히 여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주요 임무였죠. 박진우는 손짓으로 공항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인천공항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주변에 모여든 공항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보였죠. 취재진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박진우를 향해 있었고 마이크는 그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팀은 당시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관문을 만들고 싶었죠. 박진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저는 여객 터미널의 천장 구조에 한국 전통 건축의 미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 왜 은퇴 후 청소부로 돌아오셨나요? 자문역이나 명예직으로 일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 몇 년간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인천공항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곳이 그리웠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계한 공간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공항의 모든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이곳에 오면 제가 꿈꾸던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박진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죠. 취재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위대한 이야기를 발견한 듯 했어요. 카메라맨이 박진우의 표정을 클로즈업했고 사라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엔지니어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인터뷰 내용이 퍼지자 공항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박진우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몇은 박진우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이수진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취재진에게 다른 장소를 제안하려 했습니다. 그때 공항 본부장 강민석이 뛰어왔어요. 비서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그는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멈춰서서 박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에게 다가가 깊은 인사를 했어요. 박진우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사실 강민석은 박진우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항 설계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박진우의 지도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그도 박진우가 청소부로 돌아온 사실은 몰랐습니다. 강민석은 박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박진우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이곳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야. 특별한 대우 없이 현장에서 공항을 느끼고 싶었거든. 그의 말에 강민석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처럼 공항은 사람들의 공간이죠. 그리고 선배님은 그 철학을 몸소 실천하신 거군요. 취재진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사라가 박진우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인천공항을 설계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은 무엇인가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했죠. 이수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변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분을 무시하다니요. 박진우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내 모습만 보고 판단한 건 당연한 거죠. 강민석은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항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분들의 철학과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것이죠. 그의 말에 취재진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박진우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직접 보기 위해 멀리서 달려오기도 했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사실은 공항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이로워했죠. 박진우는 이 모든 관심이 다소 부담스러운 듯 했지만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은 박진우를 임원실로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강민석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에게 말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 공항의 정신입니다. 직책이나 위치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박진우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내 언론도 이에 가세했어요. 공항 설계자가 청소부로 돌아와 묵묵히 자신의 공간을 지켜온 사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진우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조금 당황했지만 여전히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이어갔어요. 강민석 본부장은 이른 아침 임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의 물리적 가치만 강조했지. 그것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의 가치를 잊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강민석은 직원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공항의 역사와 가치를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박진우를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어제 정말 무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밤새 생각했어요. 박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청소부로 지원한 이유는 직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 공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요. 당신도 그 마음으로 일하면 됩니다. 공항 직원들은 이제 박진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청소 루트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공항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박진우는 젊은 직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했고 그들에게 공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죠. 어느새 그는 인천공항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박진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공항의 명예 고문으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직원 교육과 공항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며 공항을 느끼고 싶습니다. 청소부로서의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석은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한 가지 제안을 더했습니다. 그럼 공항 역사관에 선배님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요? 후배들이 우리 공항의 가치와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공항을 만든 모든 이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공항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행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따뜻해졌어요. 인천공항의 서비스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이는 곧 여행객들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 공항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진우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공항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중앙 로비에 새로운 전시관이 생겼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인천공항의 역사를 담은 전시였죠. 그 중심에는
공항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박진우의 사진과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박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청소 업무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는 여전히 대걸레와 쓰레기통을 들고 다녔지만 가끔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소부와 명예, 고문이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그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젊은 건축학도들이 박진우를 만나기 위해 공항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박진우의 청소 루트를 따라가며 그에게 질문했고, 박진우는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건축의 철학과 공항 설계의 원칙을 설명했어요. 그 모습이 언론에 다수 소개되면서 인천공항은 단순한 여행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화려한 시설보다 박진우와 같은 직원들의 정신을 배우고 싶어 했죠. 외국 공항들도 직급과 지위를 넘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의 이야기는 공항 산업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이수진은 공항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큼이나 인간적인 가치와 공항의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그녀는 종종 박진우를 교육 현장에 초청해 청소부로서의 경험과 설계자로서의 철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원들은 모두 박진우의 이야기로 첫 교육을 시작했죠. 박진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에게 청소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공간을 직접 돌보는 의미 있는 일이었죠. 어느 날 박진우는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공항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꿈꾸었던 공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박진우는 창문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인천공항의 진정한 가치는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에 있어.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화면에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과 함께 영상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었습니다.